안녕하세요. 미디어 데모스 류피디입니다. 행동하는 사회 임닥터입니다. 행동하는 의사회와 미디어 데모스가 함께하는 보건의료 뉴스 톱파보기 10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 인구 전망과 관련된 기사를 살펴볼 건데요. 먼저 제가 기사 제목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2072년 한국 인구 3,600만 명, 2명 중 1명은 65세 이상, 세계 20억 늘 때 한 1,600만 감소, 출산율 꼴찌, 기대 수명 91.1세. 제목만 봐도 이게 참 심각한데 기사를 읽어보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고 저출생 문제 심각하다, 이거는 다 익히 알고 있는데 기사 내용은 정말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이제 약 50년 후인 2072년 세계 인구는 82억에서 102억으로 20억이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5,200만 명에서 3,600만 명으로 인구가 급감할 거다. 야, 이게 왜 72년이냐 하면 이게 2022년 기준으로 이제 통계청에서 이게 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뒤로 50년 이렇게 자른 거죠. 이 심각한 뉴스이긴 한데 굳이 보건의료 뉴스 톱파보기에서 이걸 선정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런 인구 구조 변화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되게 막대하다 것 같고 보건의료 분야도 앞으로 막대할 것 같아요. 이거는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아니 뭐 그럴 것 같긴 해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실을 우리가 한번 환기하고 보건의료 분야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기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50년 뒤면 제가 100살이 넘는데 그렇죠. 그때까지 살아있을까? 나랑 상관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살짝 해봤지만 우리 미래가 달린 일이니까 그러니까요. 내용을 한번 조금 간단하게 관심 가는 부분 위주로 한번 먼저 소개해 주시죠. 일단은 다 아시는 내용이죠.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가 70년까지 이제 감소를 하는데 고령 인구는 비율은 늘어난다는 거죠. 왜 그런가 했더니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이 116이었는데 70년도 그때는 이미 22년도에 기대 수명이 전 세계에서 16이에요, 우리나라가. 순위가 세계 기대 수명, 그러니까 오래 산다는 그 기대 수명이 그만큼 인구가 지금 오래 산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오래 사는 나라가 이미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고령 인구 비율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심지어 그래서 여기 기준으로 보면은 70년도에 가면은 45%까지도 넘어갈 거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리고 옆에서 보면은 중위 연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연령대의 그런 중간 나이가 얼마냐. 이 나이도 점점 올라가는 거죠. 이게 현실적으로 보이고, 그래서 보여주겠지만 인구 구조가 이렇게 항아리형으로 변다면은 이제는 완전히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좀 역피라미드형이라고 그런 형으로 바뀌고 있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정도가 굉장히 심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인구 구조의 변화가 있다는 걸 우리가 전제로 해서, 그럼 우리 사회에 지금 여러 문제가 있을 텐데 보건의료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전제로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된 답을 찾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인구가 이제 줄어드는 거잖아요. 지금 5천만 대인데 이게 3천만 대로 줄어드는 건데 보건의료와 관련해서 미치는 영향 중에 임닥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비율을 가장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가 이렇게 돼가고 있었잖아요. 이미 의료비의 상승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령인구가 되면서 이미 의료비가 2배 가까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표로 나오겠지만. 그러면 앞으로 고령인구 비중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의료비 비중이 앞으로 점점 커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럼 이제 딱 듣고 생각나는 거는 건강보험 재정이 위험하겠다. 그런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될 수가 있겠죠. 한 예가 노년 부양비 추이를 여기서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 연령 인구 100명이 그러면은 몇 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우리나라 2070년도 여기 통계에는 104.2명.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100명이 100명을 부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런데 한 명이 세계는 어떤가요? 세계 평균은? 세계 평균은 33.1명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보면은 또 부양해야 될 곳이 있잖아요. 아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까지 생각하면 한 명이 그 사회에 부양해야 되는 인구가 한 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참 힘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런 것이 이제 건강보험에도 이제 의료비 증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러면 어떻게 부담해야 될 거냐 이런 모습으로도 나타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거는 이제 이미 우리 사회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 거죠. 뭐냐면 이 저출산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내가 그 임신을 해서 우리 가족이 출산을 해야 되는데 출산을 가까운 병의원이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출산하러 분만하러 할 그런 환자분이 많지 않다. 그러면서 폐업을 하는 또는 분만하는 일을 안 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어요. 소아과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정책적으로 우리 사회로 본다면은 분명히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야 되고 여기에서는 저출산과 어린이 건강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보장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이거를 단순히 시장경제 논리로만 맡기려야 되느냐. 그럼 시장경제 논리로 맡기지 않는다면 그러면 사회와 공공 차원에서 분만 기능과 그 어린이 진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 그게 잘 보장될 수 있도록 일정한 합의 하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회에 대한 합의, 제도적인 노력들이 또 이제 필요하게 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그러면 문제는 건강한 노인도 많아지지만 몸은 건강하지 않은 그래서 계속적인 의료적인 어떤 처치가 필요한 노인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부분을 감당하는데 이제 일종의 요양병원이라는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스템이 그럼 이제는 적절한지, 더 어떤 개선하고 더 발전할 건 없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필요할 거다. 그리고 과연 이제 고령이가 이렇게 많은데 이런 요양병원이라는 이런 시설, 기관을 통해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할 건지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가정에서 그 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있는 상태에서 적절한 의료 처치가 갈 수 있는 시스템은 없는지 그게 어떻게 하면 더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런 변화들이 사실은 좀 많이들 얘기되고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는 사실 네. 저희가 뭐 대책을 논의하고 살펴보고 이런 거는 힘들고 그럴 정도는 아니죠. 일단 노령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네. 건강 관리 부담이 늘어나고 거기에 네. 대한 어떤 보건 의료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죠. 네, 요런 정도로 이제 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까 이렇게 말하면 이거 되게 거시적이잖아요. 네. 그럼 이 기사를 보는 우리 구독자분, 시청하시는 분 또는 우리 한 시민으로서는 어떤가 저는 생각해 봤거든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뭡니까? 기대 수명이 늘었다는 현실인데 대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이 더 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런 이제 건강한 노년에 대한 어떤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두 번째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동안 사회에 많은 변화와 움직임, 역동적인 세대에서 나왔거든요. 뭐 가령 20대에서 40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2070년을 보니까 중위 연령이 우리나라가 60대예요. 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냐면 5, 60대가 자기의 미래, 노년,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사실은 고민하고 사회 변화에 대해서도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이 기사를 보면서 사실은 했습니다. 청년, 뭐 중장년 이런 이제 나이 규정이 네. 좀 바뀌어야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어쨌든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자녀를 둔 입장에서는 우리 자녀들은 또 이제 이 젊은 20대, 10대 이 세대들은 과연 또 어떻게 사회를 만들어가고 생활할지 하는 고민도 되긴 하는데요. 좋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 더불어서 네. 이제 저희 나이 대에서 생각해 보면 이제
긴 이제 노년을 건강하게 사는 거 네. 이것도 중요한데 이제 저희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네. 젊은 층이 결혼하고 네. 자녀를 갖고 네. 이럴 수 있는 건강한 사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우리 보건의료 분야라는 것이 이제 맞춰줘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사회 변화를 또 의료 보건의료 분야도 이제 적응하고 거기에 호응해서 즉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누구나 아플 때는 진료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될 수 있도록 좀 다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행동하는 의사회와 미디어 데모스가 함께하는 보건의료 뉴스 톱파보기. 이번 시간에는 2072년 한국 인구 3,600만 명, 2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이라는 내용의 뉴스를 살펴봤는데요. 네. 참 미래가 좀 어둡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아무튼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